여기 강철의 연금술사의 주인공들인 엘릭 형제가 환자의 돌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그들의 스승인 이즈미를 만나러 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들을 따로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 중 한 명이 벽에부터 그들의 얘기를 엿듣고 있었고, 날이 밝은 다음에는 인간의 힘이나 움직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방식으로 알폰스를 제압한 뒤 그들의 아지트로 알폰스를 납치해 가게 됩니다. 이들의 두목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7인의 호문클루스 중 질투를 담당하고 있는 호문클루스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는 호문클루스이기 때문에 다친다 해도 쉽게 회복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자신의 힘으로 블로불사의 힘을 찾기 위해서 호문클루스의 집단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아닌 키메라들을 이끌고 데빌즈 네스트라는 집단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 집단의 멤버들은 키메라로서 실험을 당하던 중 그리드 덕분에 풀려날 수 있게 되었기에 충성심이 아주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그리드에게로 돌아오자면, 그런 그리드는 알폰스에게 블로불사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부하들을 시켜 납치해오게 한 것이었지만, 데려온 알폰스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형인 엘리까지 아지트에 오게 되어 할 생각도 없던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호문클루스인 그리드에게 에드워드는 상대가 되지 못했고, 거기다 그리드의 고유 능력인 몸을 금속으로 바꾸는 능력을 사용하여 최강의 방패이자 창이 되었더니 더욱더 에드워드를 쉽게 농락하긴 했지만, 주인공을 이기기엔 특이 캐릭터인 그리드라 해도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건 바로 에드워드가 그리드의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구성 요소가 뭔지를 알아내고, 그걸 부서지기 쉬운 탄소로 바꾸는 것으로 적당한 공격에도 몸이 으스러지게 하였으며, 이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스승인 이즈미까지 가세하게 돼서 위험에 빠지게 한 것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몸이 약한 이즈미가 피를 토하는 것으로 모두가 방심하게 되었을 때 무사히 도망치는 데 성공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도망친 곳에서 먼저 도망을 친 데빌즈 네스트의 멤버인 마텔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머지 멤버들을 기다리려고 했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정부의 대총통 킹 브래드레이가 직접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의 등장에 그리드는 별 반응이 없긴 했지만, 자신의 강화된 팔을 가볍게 잘라내는 킹 브래드레이의 실력에 당황하게 되고 전력을 다해 응진하긴 하지만,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해도 전부 막힐 뿐이었고 오히려 역습을 당하면서 호문클루스로서의 생명력을 소모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마텔과 떨어진 곳에서 싸우다 혼자서 돌아오길래 무사한 줄 알았지만, 싸우다 잘린 팔이 다시 자라나지 않을 정도로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고, 심지어 킹 브래드레이한테선 도망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뒤따라온 그의 찌르기에 몸을 관통당하는 것으로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그동안 로페를 도망치게 하기 위해 나머지 멤버들이 싸우는 것으로 그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번 것으로 그리드가 다시 체력을 회복하게 되고, 킹 브래드레이에게 마구잡이로 덤벼들기는 하지만 말도 안되게 강한 힘과 속도에 결국 당하게 되고, 이번에야말로 눈이 뒤집어지는 상태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뒤 어딘가로 끌려가 십자가 같은 거에 구속된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곳에선 오래전에 가출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던 가족 같다고 하긴 애매한 호문클루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엔 당연히 그들을 탄생시킨 아버지라는 존재도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가 가출한 그리드를 다시 데려온 이유는 다시 자신을 위해 일해줄 수 있냐는 이유에서였지만, 자유를 갈망하고 있던 그리드는 당연히 그 제안을 거절했고, 거절하자마자 아버지는 그리드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그의 형태를 없애버리고 그 안에 있던 현자의 돌만을 추출해낸 뒤에 아버지라는 자의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글러트니의 실수에 의해 삼켜진 린과 에드워드가 다시 바깥 세상으로 탈출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호문클루스의 아지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린을 붙잡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를 자신의 장기말로 만들기 위해 그리드를 그의 몸에 심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세상에 태어난 그리드는 기억을 잃어버린 건지 이전과는 달리 풍성이 가득한 호문클루스로 다시 태어나게 되며 린을 완전히 지워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만, 이번엔 사람에게 심은 탓인지 주먹을 나눠본 에드워드의 의견에 따르면 아직 안에 린의 인격이 남아있다는 판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 그리드가 엘릭 형제에게 찾아와 린의 여자 동료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말을 하거나, 킹 브래드레이와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이 조금만 방심하면 몸의 주도권을 린이 가져가려고 한다는 말에서 이 추측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好きあらば俺を乗っ取ろうと虎視眈々だぜ。 그런데 어느 날 그리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센트럴의 지하에 잠입한 미드가 그리드와 마주치게 되지만, 기억을 잃고 아버지의 충실한 개가 된 그리드는 자신의 동료였다고 하는 그를 무참히 살해해버리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게 되고, 그 기억에 고통받고 있을 때 속에 있던 린까지 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하게 되었으며, 이를 들은 그리드는 이건 과거의 그리드의 기억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부정을 하긴 하지만 계속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에 자신이 죽인 비드의 시체를 껴안으며 절규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에 휩싸이게 된 그리드는 은연한 기억 중에 자신의 동료들을 몰살한 킹 브래드레이를 습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시절 이기지 못하고 처참하게 진 시점에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에도 그에게 처참히 깨지게 되고 킹 브래드레이의 저택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킹 브래드레이가 굳이 그리드를 쫓아오지 않아 무사히 도망을 칠 수 있기는 했지만 이때의 충격으로 인해 그리드와 린의 정신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린의 상태로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오두막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에드워드와 키메라들의 팀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린의 상태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고 セントラルの地下にいるあのお父様とやらが来たるべきその日に扉を開ける 설명이 다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다시 정신을 차린 그리드가 린의 몸을 다시 빼앗은 뒤 자신은 호문클루스와도 다시 연을 끊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날 거라 하지만 에드워드가 그럴 거라면 자신의 동료가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하가 될 생각이 없다면 필요 없다며 차갑게 떠나버리는 그리드에게 에드워드가 뛰어가 부하 따윈 얼마든지 돼주겠다는 말을 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 말을 받아들여 이 뒤로는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面白い俺の部下になるってことは日陰者だぞ後悔すんなよなめんな後悔することに関しちゃいい加減持ちだぞ 그렇게 같이 행동을 하게 된 뒤 에릭 형제의 아버지인 호헨하임을 만나게 되고 초면이긴 하지만 서로 다 안다는 듯한 눈치로 짧은 인사를 마치고 앞으로 있을 약속의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요. 그 뒤 얘기를 나눈 뒤에 잠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드디어 알폰스와 다시 만나게 되지만 그는 호문클루스 중 한 명인 프라이드에게 조종당하고 있던 상태였고 바로 전투에 들어가게 되면서 범위 공격이 가능한 프라이드에게 모두가 곤란해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그리드가 프라이드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싸우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주거나 이 순간부터 전투 실력이 더 뛰어난 린과 바꾸는 것으로 싸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프라이드를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을 때 호헨하임과 알포스의 협동 공격으로 거대한 돔을 만들어내 프라이드를 가두는 데 성공하고 어둠 속이라 그의 힘을 봉쇄하는 것까지 달성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프라이드를 봉인하는 데 성공한 걸 확인한 그리드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호문클루스는 없다고 판단하여 지금이야말로 아버님이라는 자를 무찌르고 세상의 왕이 될 타이밍이라며 갑자기 단독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今セントラルにいるのは親父殿とスロースのみだ言ったろ世界の王になるってよ 그렇게 단독 행동을 하던 그리드는 최종 전쟁이 시작된 뒤 킹 브래드레이가 전선에 복귀한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온 그리드는 린이 과거에 싸웠던 기억의 도움으로 킹 브래드레이의 안대 부분을 노려 공격을 하려 하지만 사실 그 안대는 페이크였기에 그리드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오히려 그리드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그리드에게 조력자로 브릭스의 버커니어와 린의 동료인 후의 등장으로 그나마 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됐나 했지만 당연히 이런 실력자들이어도 킹 브래드레이를 막는 건 불가능했고 설상가상으로 버커니어와 후는 움직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상태에다 그리드는 킹 브래드레이가 던진 칼에 움직임을 봉쇄당해 잠시 동안 전투에서 이탈하게 되는데요. 순간이라지만 이런 전투에서 잠시라도 빠진다는 건 큰 타격을 줬고 결국 후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직전에 상처를 입게 되지만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한 버커니어의 일격 덕분에 처음으로 킹 브래드레이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후의 상태에 눈물을 흘리는 그리드가 킹 브래드레이를 공격하여 절벽으로 떨구는 듯 했지만 그 순간 그리드의 팔을 낚아채 혼자서 죽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데미지가 쌓이기는 했는지 브릭스군의 총을 맞는 것으로 손을 놓게 되고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틈에 위로 올라온 그리드는 린과 정신을 바꾸게 되고 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현자의 돌을 사용해 그를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주위엔 연금술사가 한 명도 없었기에 눈앞에서 죽어가는 후를 결국 구하지 못해 절구야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전장이며 누군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 따윈 없었기에 린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 그리드로 다시 정신을 바꾼 뒤에 총을 쏘고 있는 센트럴군 앞에 나타나 센트럴군과의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센트럴군을 정리한 그리드는 밑에 벌어지고 있는 아버님 레이드에 도중 참여하게 되고 1차에선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2차 장소로 옮기게 되었을 때 혼자만 피지컬로 벽을 오르게 되는데요. 그때 스카와의 전투로 드디어 사망하게 된 킹 브래드레이를 보게 되었고 뭘 느꼈는지 짜증을 내지만 저로서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ラースそうか死んだのか満ち足りた顔しやがって
腹の立つ 그 뒤엔 이 전쟁을 끝내러 가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가 드디어 아버님이라는 자와의 최종전을 시작하게 되고 전 인원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아버님이라는 자의 현자의 돌을 계속 깎아내던 중 그리드가 갑자기 이제 질 것 같은 아버지를 자신이 흡수하면 자신의 텅 빈 부분을 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직접 공격을 하러 달려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붙잡히게 되고 아버지에게 흡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귀찮게 계속 공격하려 드는 녀석들이 짜증이 난 아버지라 불리는 자가 뿜어낸 에너지에 그리드가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현자의 돌을 거의 다 쓴 아버지라 불리는 자는 주위에 있던 그리드에게 달려들어 그리드를 흡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린만이라도 탈출시키려는 그리드에게 린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너는 거짓말 치지 않는다 하지 않았냐고 말하지만 그리드는 린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몸을 빠져나가게 되고 이것이 자신의 처음이자 최후의 거짓말이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라 불리는 자의 몸속으로 흡수되지만 정신은 남아있던 그리드가 과거에 에드에게 당했던 것처럼 아버지라 불리는 자의 몸도 탄소 조작 능력으로 숯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버리는데요. 하지만 방해가 된다 여겨져 문 밖으로 끄집어내지면서 정신마저 완전히 파괴되지만 편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출연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じゃあな